안녕하세요. 연세 아이덴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앞니 보철 치료와 연관되어 진행한 부분 교정 케이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50대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앞니 교정을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최근에 앞니가 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앞니가 깨진 김에 이번에 교정을 예쁘게 하고 싶다는 주소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아래쪽에 치아가 어금니 2개가 없는 상태이고요. 나머지 치아는 개수대로 다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최근에 다쳤던 왼쪽 위 첫 번째 앞니가 많이 깨져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아래 앞니도 삐뚤빼뚤한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나이가 50대이기 때문에 잇몸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요. 그렇다고 교정을 못할 정도로 심하게 잇몸이 내려앉거나 아니면 심하게 치아가 흔들리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교정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옆모습 방사선 사진, 앞모습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옆모습 사진 상에서는 윗턱이 아래턱뼈보다는 더 돌출된 모습이고 특히 아래턱이 조금 더 후퇴되어 있는 골격성 2급 부정교합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치아 각도 같은 경우에는 윗니, 아랫니 모두 어느 정도 정상 범위에 있기는 했으나 윗니는 조금 더 각도가 세워진 모습, 아래 앞니는 조금 더 앞으로 뻗어진 모습이 관찰이 되고 어금니가 물리는 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2급의 교합 양상을 띄었습니다. 환자분이 아래턱 자체가 발달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무턱 양상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은 조금 더 돌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모습을 보셨을 때는 이제 심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좌우 비대칭이 있었고 특히 위의 앞니랑 아래 앞니 사이에 정중선이 일치하지 않고 아래 정중선이 왼쪽으로 틀어진 모습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처음 모습 치료받기 전에 정면 사진입니다. 입안 사진을 설명드리면 우선은 정면 사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치아가 파절되어 깨진 부분이 관찰이 되고요. 지금 오른쪽 이도 약간은 깨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앞니는 많이 삐뚤빼뚤한 것이 앞모습 사진에서도 관찰이 되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았을 때 이제 앞니, 위에 앞니 2개가 다른 치아들보다 더 많이 튀어나온 모습, 특히 이제 위에 교합면 모습, 아래 앞 교합면 사진을 보시면 아래 앞니도 많이 삐뚤빼뚤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치아가 없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또 살펴보아야 할 것은 위에 앞궁, 아래의 앞궁 모두 좁은 모습으로 앞궁 확장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환자분께서 교합에 대한 개선 의지는 따로 없었고 어금니 교합도 2급 부정교합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어금니가 물리는 거에 대한 불편감이 있는 것은 아니셨고 보이는 거를 최대한 예쁘게 하는 것이 개선 목표였기 때문에 나이를 고려했을 때 앞궁 확장이 실질적으로 잘 일어나기도 어렵고 그게 또 교정 후에 유지되지 않고 다시 재발되는 경향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 환자분이 10대나 20대 때쯤 왔었으면 당연히 앞궁 확장을 동반해서 어금니 구치부 교합까지 더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전체 교정을 진행을 했겠지만 이제 환자분의 상황과 니즈랑 다 고려를 해봤을 때 큰 어금니 쪽, 구치부 쪽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보이는 쪽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작은 어금니부터 작은 어금니까지 위아래로 붙여서 교정을 하고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발치를 해서 공간을 닫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이미 앞니 교합이 좀 깊은 편인데 더 깊어질 수가 있고 만약에 앞니 하나를 발치하게 되면 이 부분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특히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하였고 아래 치아의 삐뚤빼뚤한 경우는 최대한 치간 삭제를 동반을 해서 지금보다 더 앞으로 뻗어지지 않으면서 교정 치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지금 다른 치아들보다 위에 앞니 2개가 사이즈가 조금 더 큰 편이고 앞으로도 더 돌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치아 2개도 약간 다듬으면서 진행을 해서 나중에 앞니 2개 치아 11번 치아, 21번 치아는 나중에 크라운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때 크라운 자체를 조금 더 작게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치료 과정 보시면은 치료 시작한 지 한 4개월 정도 만에 됐을 때 아래 앞니는 많이 펴진 것을 보이는데요. 약간은 앞으로 내밀어지면서 펴진 것도 있겠지만은 초반부터 치아 스트리핑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그렇게 됐고 위에 치아 같은 경우도 이제 소고치부터 소고치까지 배열을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치료하기 전보다는 약간은 더 악궁 확장돼서 V자 모양의 악궁이 조금 더 U자에 가까워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마무리된 시점은 이제 1년이 채 되기 전에 보철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치료 후의 사진을 보시면은 위 앞니 2개 사이즈가 처음보다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래 앞니도 가지런하게 펴져서 배열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모습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치료 전에 많이 삐뚤빼뚤하고 왼쪽 위에 앞니가 조금 더 잇몸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오른쪽에 비해서. 그래서 교정을 하면서 치아가 깨져서 뾰족하게 된 부분들을 조금씩 다듬어 가면서 이제 왼쪽 위에 치아를 조금 더 정출시키는 방향으로, 그래서 잇몸 라인을 조금 더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교정 후에 사진을 보시면 교정 전에 비했을 때는 잇몸 라인이 예전보다는 많이 맞아진 편으로, 보철을 했을 때도 이제 이전에 비교했을 때보다 잇몸 라인이 상대적으로 더 차이가 더 많이 나지 않고 잇몸 라인이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맞춰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철 진행을 통해서 교정 전부터 진행했던 앞니 쪽의 블랙 트라이앵글도 이제 말끔하게 메꿔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모습을 비교해 보셨을 때 예전에 치료하기 전에는 앞니 2개가 이제 돌출도 있었지만 약간 옆쪽으로 틀어져 있어서 환자분들 중에서 이거 이제 나비 치아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비 날개가 펼쳐지듯이 이렇게 치아가 회전되면서 돌아가면서 돌출된 경우라서 실제보다 더 많이 돌출되어 보이는 그런 경우였는데요. 교정을 진행하면서 치아가 회전된 것을 더 개선을 하고 실제적으로 더 앞으로 나오지 않게끔 치아도 조금씩 다듬어 가면서 진행을 했고, 보철 같은 경우도 그래서 원래 치아보다 약간은 더 작은 크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치료 전과 치료 후에 보철까지 한 모습을 비교해보면 치아가 훨씬 덜 나와 보이고 치아 크기 자체도 조금 더 작게 보이는 그런 모양으로 이제 진행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정 완료된 시점은 10개월 정도 걸렸고, 보철까지 진행했을 때 총 1년 정도 소요를 해서 지금과 같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약간 비대칭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환자분께서는 이제 어금니 물리는 게 딱 맞지는 않지만 지금 교합에 불편한 점이 전혀 없었고 심미적인 부분만 빨리 개선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구치부 어금니 쪽의 교합은 개선 없이 진행을 했고, 처음과 더 악화된 거 없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고요. 위에 아래 치아 모두 가지런하게 잘 배열이 됐고, 처음에 비교했을 때보다 앞니가 물리는 것도 처음에는 딥바이트라고 해서 과계교합으로 좀 더 깊게 물렸는데 그것도 좀 더 개선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정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니 삐뚤빼뚤한 것도 가지런하게 배열이 됐고, 그 다음에 깊게 물리는 것도 조금 더 개선이 됐고요. 미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마무리됐고, 처음보다 약간 나아진 정도로, 정중선은 양쪽 차이 나는 것이 약간 나아진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아래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은 위아래 앞니 위주로 해서 삐뚤빼뚤하고 배열이 잘 맞지 않던 부분들이 가지런하게 배열되고, 그리고 악궁도 상대적으로 아주 약간 확장된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옆모습, 왼쪽, 오른쪽 옆모습을 비교해 보시면 치아의 회전 때문에 더 많이 튀어나와 보이던 모습들이 교정 후에도 훨씬 더 들어간 모습이 관찰이 되고, 그리고 보철을 통해서 치아 모양을, 형태를, 그리고 크기를 조금 더 이상적으로 맞춰줌으로써 더 심미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정 전과 교정 후에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비교해보면은 어떤 부위 왼쪽 아래에 큰 어금니 2개를 임플란트 식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치아 자체도 가지런하게 배열이 됐고, 잇몸도 특별하게 더 나빠진 부분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교정 전후의 옆모습을 비교해보았을 때 이제 입술이 나온 정도가 이제 미미하지만 약간은 들어간 모습이 보이고요. 치아에 앞니 물리는 모습도 처음에는 앞니끼리 조금 깊게 물리는 모습이 보였다면 지금은 앞니 물리는 게 조금 더 얕아져서 정상에 가깝게 되었고, 치아 각도도 특히 아래 앞니가 지금보다 더 뻗어지지 않게끔 교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치간 삭제를 동반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치아 각도가 더 앞으로 뻗어지지 않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더 개선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케이스 설명을 마쳤고, 지금 이 환자분처럼 이제 심미적인 보철을 함께 해야 하는 그런 교정 치료의 경우에는 모든 치아를 다 교정을 해서 교합도 완벽하게 만들고, 뭐 입술 돌출이나 치아 각도나 치아 비대칭, 뭐 정중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맞추는 게 이상적으로는 맞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모든 환자분한테 다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상황과 환자분이 이제 가장 개선을 원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우선순위를 이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교정의와 그리고 또 보철을 하시는 원장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얘기를 나누어 가면서 원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 저희도 치료 계획을 더 환자분께 맞게 세워드리기가 용이하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효율적이고 빠르게 원하는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환자분은 교정 생각이 없었지만 앞니가 깨진 김에 이왕에 이제 삐뚤어진 치아도 가지런하게 한 다음에 보철을 하고 싶다는 주수로 오셨기 때문에 앞니가 깨진 상태에서 교정을 하지 않고 앞니 보철만 진행했으면 앞니가 이렇게 튀어나온 토끼처럼 튀어나온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됐을 거고, 만약에 교정을 하지 않고 이런 튀어나온 형태를 개선을 하고 싶었으면 보철을 할 때 치아를 아마 많이 삭제를 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렇게 치아 삭제량이 많아지면 사실은 신경치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치아인데, 치아 삭제량이 많아지다 보면 신경치료를 어떻게 하면 동반할 수밖에 없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치아를 죽여서 이제 심리적으로 예쁘게만 만드는 데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정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동을 시키면은 그렇게 불필요한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보철치료를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심리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치아에 더 건강한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환자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치료한 방법, 그 교정치료와 보철치료를 협진해서, 그리고 전체 교정이 아니라 부분 교정으로 진행한 이런 케이스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환자분을 위한 건강한 치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